복음성가가 되죠. 자, 암세포 발생과 증식 원인에 대해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2014년에 2003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암이 어떻게 왜 생기는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눠서 암이 왜 생기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내적 요인에 유전적인 요인이 약 5에서 10%가 되더라. 암도 유전이 됩니까? 됩니까? 저 5%에서 10% 나왔잖아요. 유전이 된다. 그런데 왜 유전이 되는가를 제가 좀 몇몇 논문을 보고 봤더니 실제로 암은 유전은 아니래요. 그런데 유전이 된다고 5에서 10% 발표 연구한 것은 어머님의 식성, 어머니의 생활습관, 그것을 누가 이어받아요? 그 생활습관 또 가정 분위기가 내력으로 내려가니까 유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뭐요? 산화. 탄화가 뭡니까 여러분? 탄화. 변화가 뭐예요? 변화. 변한 거죠, 변화. 그 탄화는요, 그것도 변한 거죠, 탄화. 태워져서 변하는 것은 탄화. 태워지지 않고 산소가 접촉해서 변하는 것을 산화라 그래요. 탄소가 태워지는 것은 탄화. 산소가 접촉해서 변하는 것은 산화. 산소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한 게 산소예요. 이상하죠? 이율배반적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러니까 산소의 양면이에요. 산소는 절대 우리가 숨 쉬고 사는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 산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뭐예요? 산화시켜버려요. 산화. 그 산화는 뭐예요? 음식이 변하는 게 산화예요. 음식이 쉬었다 그 말이죠. 또 사과를 반쪽 잘라 놓으면은 사과 그 잘려진 표면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죠. 그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쇠가 녹슬는 거 있죠. 그것도 산화. 산소가 접촉에 대해서 변하게 하는 것 산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도 뭐예요? 산소가 접촉이 되면 뭐가 될까요? 산화가 돼요. 산화. 그래서 생기는 게 염증이고 그래서 생기는 게 유전자 변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주로 이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부작용에 의해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내적 요인이고, 외적으로는요, 흡연, 감염, 음식, 방사선, 직업 및 환경, 약물 등으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있게 한 결정적인 게 있는데 이것의 역할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고 노화가 오고 암이 발생하더라.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암 발생하는 그것 때문이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뭔가 아무리 유전이 돼도 산화가 돼도 뭐 스트레스가 있어도 호르몬이 뭐 이상 분비되어도 뭐 담배를 피워도 감염이 되어도 음식을 잘못 먹어도 방사선이 들어도 직업 환경이 안 좋아도 약물이 뭐 오남용 될다 할지라도 이것만 잘 되면은 병이 안 와요. 암이 안 걸립니다. 그게 뭔가 바로 그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제가 짝 하는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건, 준비, 자격이 돼야죠. 짜잔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이겁니다. 효소, 짜잘하다고? 이 효소의 역할만 잘 되어지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소화 흡수작용, 분해 배출작용, 해독 살균작용, 혈액 정화작용, 세포 부활작용. 이것만 잘 되면 뭐예요? 아무리 집안 내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산화가 된다 할지라도 또는 뭐예요? 뭐 흡연, 음식물을 잘못 먹고 뭐 과로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효소의 역할만
착착착 되어졌으면은 망가졌다 할지라도 산화 갈 뻔하다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항상성의 원리가 우리의 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로 이 효소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는데, 엔자임 is spark of life. 효소는 우리의 몸에 뭐라고요? 스파크란 말이에요. 스파크가 뭡니까, 여러분? 불꽃이죠. 성냥불을 켤 때 뭐예요? 스파크가 일어나서 뭐예요? 쫙 불 피워지죠. 그러니까 이 효소야말로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스파크예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의 몸에 이루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정상인의 한 개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8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노년이 될수록 뭐예요? 8개에서 6개, 4개로 줄어들어요.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세포 안에 요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있을까요? 보통 16개, 2배가 있대요. 근데 요 미토콘드리아도 이 스파크 없이는 작용이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소가 들어오죠, 산소가 들어오죠. 뭐가요? 스파크가 일어나면 산소가 영양소를 태워줘요. 쉽게 말해서 어떤 연료가 있는데 나무가 있다, 장작이 있다 하십시다. 아주 불쏘시개. 아무리 많은 연료가 있어도 뭐요? 성냥으로 뭐요? 스파크 되어야지 그 타죠. 아무리 좋은 연료가 있어도, 석유가 있어도 스파크 되지 않으면은 자동차도 뭐요? 다 스파크로 이게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크가 뭐라고요? 효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안 되니까 뭐요? 기운이 없고 빨리 늙어지고 그렇게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뇌세포예요. 이 뇌세포도 뭐요? 끊임없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뇌세포가 죽어요. 그 죽은 뇌세포가 치매, 파킨슨, 또 이거는요, 우리의 근육도 뭐예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예, 스파크가. 그래야지 뭐예요? 근육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럼 또 하나 가지 봅시다. 저기 뭐예요? 심장. 심장도 뛰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게 여러분 효소래요, 효소. 그러므로 효소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뭐예요? 생명의 스파크란 말이에요. 중요하죠? 아무리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3대 영양소, 거기다가 뭐 비타민 5대 영양소, 뭐 물 6대 영양소, 그 다음에 뭐 파이토케미칼 7대 영양소,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해도 이 효소를 9대 영양소로 분류합니다. 아주 미미한 뭐 아마 3, 4%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었다 할지라도 효소가 부족하면 뭐예요? 단백질이 쓰레기가 돼요. 아무리 좋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뭐예요? 효소가 부족하면 뭐가 돼요? 그게 다 변질이 돼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양소가 우리의 몸에서 독소로 변해버려요.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네, 이 효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질병의 통계를 보도했는데 연 인원이 암 환자가 195만 명이래요. 엄청 많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에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를 243만, 통계 좀 달라요. 보건복지부 243만. 자, 심평원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746만 몇천 명으로 나오죠. 당뇨병 환자는요, 와, 600만 명. 당뇨병 위험군은 2천만 명이래요. 자, 이렇게 많은 질병이 우리의 삶에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는 뭔가 효소 부족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이 모든 질병을 옛날에는 뭐 성인병, 최근에는 뭐요? 생활습관병 이렇게 붙였는데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은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대사증후군. 요 대사증후군은 한자로 대사증후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메타볼릭 신드롬. 이 원어가 헬라에서 왔어요. 메타볼릭 모스. 이것이 뭐냐면 변화. 그러니까 증후의 변화가 안 됐다는 거죠. 무슨 변화가 안 됐습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글자예요. 신진대사. 신진대사를 다른 말로 물질대사로 볼 수 있어요. 자, 신진대사, 저 단어를 끌어내봅니다. 신진대사. 신이 뭐예요? 새로울 신자. 저 진자는요, 묵을 진자예요. 대사가 뭐예요? 대신한다.
뭐 해외 대사 파견 그 대사가 아니죠. 이거 뭐요? 대신 해준다. 그러니까 뭐요? 새로운 것이 들어가서 묵은 것 그 자리를 대신해 주는 게 신진대사예요. 우리가 신진대사가 쉽게 말해서 산소를 호흡하죠? 신이죠. 이거 뭐요? 진이죠. 신진. 새로운 게 들어가고 묵은 게 나가고. 음식을 먹습니다. 새 음식을 먹었죠? 신. 진이 뭐요? 예, 대변, 소변 나가는 게 진이죠.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이렇게 우리의 몸에서 중요해요. 이게 안 돼서 얻어지는 병이 암, 당뇨, 고혈압 등등, 고지혈증 등등 수많은 노환이 바로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신진대사가 안 돼서 발생한다. 신진대사. 예,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생기는 것, 이것이 신진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신진대사가 안 돼서 뭐예요? 진만 있는 게 뱃살이고 진만 있는 게 독소고 그 뱃살과 독소뿐만 아니고 또 뭐예요? 우리의 몸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 뭐예요? 백내장, 녹내장. 이 뇌에는요 또 뇌가 굳어져 가지고 또 혈관 안에 이 진이 뭐예요? 콜레스테롤 그 쌓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관상 동맥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게 다 진 때문이란 말이에요. 신이 들어가서 그 진의 대신하면 건강한 건데, 자, 요 물질대사예요. 물질대사. 영양 물질 분해 합성 생명 활동에서는 물질 에너지 생성하고 불편한 물질을 원복으로 내보내는 작용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신진대사와 물질대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잘 되면은 쉽게 암이 회복되어지고 고혈압, 당뇨도 쉽게 뭐요? 이렇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고 매우 쉬운 방법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진대사. 자,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작용입니다. 이화작용. 따라해봅시다. 이화작용. 이화여대 그 이화가 아닙니다. 그건 배이자 꽃화자죠. 여기 이화가 뭐예요? 달을 이자예요. 화, 다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반드시 이화작용을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됩니다. 소화 자체가 뭐예요? 이화예요. 이빨로 씹습니다. 이빨 동물이라 하죠. 치아, 이로 씹습니다. 이게 자체 이화예요. 그렇죠? 딱딱한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소화 흡수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이화가 씹는 거예요. 씹어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화가 뭐예요? 위액이 나와서 뭐예요? 그것을 이화시켜버리는, 다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단백질을 이화시켜서 뭘로 바뀌어요?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또 지방질이 몸에 들어가서 뭘로 바꿔요? 지방산으로 바꿔지고, 또 탄수화물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뭘로 바꿔져요? 다당에서 단당으로. 이게 다 이화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우리의 몸의 세포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이화작용 되어지면서 영양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몸에 뭐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이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화작용을 통해서 세포, 호흡, 유기분자 분해,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 이화작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서 힘을 얻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 그래서 이화된 우리의 몸의 영양소가 내 몸에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동화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화돼야 돼요. 동화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에 뭐예요? 낯설죠? 근데 이화돼. 자기를 뭐예요? 변화시켜야 돼. 그 이화죠? 그리고 뭐예요? 그 회사의 일원으로 동화돼야 돼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됐잖아요. 4, 5, 6, 3개월 되어 가는데 좀 동화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다 동화된 것 같지 않아요. 동화돼야 돼요. 그 단체에 스며들어야 되죠. 그런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깨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도 습관도 뭔가 방향도 뭐예요? 다 이화시켜 버려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삶의 법칙이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어떤 두 남녀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예요? 이화되지 않고 둘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화되죠. 자기를 뭐예요? 내려놓고 자기를 뭐예요? 양보하고, 그리고 뭐예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게 이화 동화. 이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항상 내가 이화되고 동화되어지고
음식도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뭐요? 이화되고 동화되어지고, 이것이 인생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의 건강의 법칙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되어 왔습니까? 안 되어 왔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되어 왔잖아요. 되어 왔으니까 살고, 이게 안 됐으면 이미 우리는 생명이 끝났지요. 그렇죠? 예. 그나마 지금까지 이화되고 동화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으니, 이제 이게 좀 안 되어서 암이 오고 병이 왔다면은 이거 잘 되게 하자. 그러니까 이화 동화를 잘, 이 신진대사 증후군을 예방하고 이화 동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이 효소가 잘 역할할 수 있도록 내 마음 환경, 몸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이 효소가 뭐예요? 이화작용 잘 되게 해주고 동화작용 잘 되게 해주고, 그래서 뭐예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치료력을 높여주면서 뭐예요? 효소가 계속 뭐예요? 더 시너지 효과로 소화흡수 잘 해주고, 분해배출 잘 해주고, 해독작용 잘 해주고, 혈액 정화시켜주고, 세포 부활, 암세포를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효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첫째, 소화작용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먹어도 효소가 도와주지 않으면 탄수화물은 쓰레기가 돼요. 단백질, 지방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뒤에서 효소가 뭐예요? 우리의 몸에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뭐예요? 도와주더라고 말이에요. 항염증 작용, 우리의 세포를 누가 보호해줘요? 효소가 보호해줘요. 혈액 정화 작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만병은 혈액순환이 불통해서 오는데, 피가 잘 통하면 뭐예요? 밤에 자다가 저리는 분들, 어제 그 수동미연 저기서 이제 그 주민 봉사를 하는데, 이제 한방 쪽에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줬거든요. 이제 한의사 원장님이 오시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하잖아요.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문진을 하는데, 대부분 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리고 자다가 다리가 그렇게 쥐가 난대.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다 뭐예요? 사실은 혈액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쥐가 가는 거잖아요. 그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효소가 부족한 거예요. 면역작용,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뭐요? NK셀의 작용을 사실 누가 도와준다고요? 효소가 도와주죠. 항암작용,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정말 이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우리의 몸에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효소라고요. 그렇죠? 중요합니까? 이제 각성하셔서 효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리합니다. 자, 효소, 음식물을 소화시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몸에 발생한 독소들을, 쓰레기를 청소해주고 해독해줍니다.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에 나쁜 독소들을 배출시킵니다.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의 몸에서 이 효소가 잘 작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손 좀 얹으시고, 내 몸의 효소들이여, 반복하세요. 내 몸의 효소들이여,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내 몸에 이 작용 잘 일어나도 하니까 이 효소가 웬일이야? 우리 주인이 나를 알아봐? 그래, 알아봐 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효소의 역사를 봅니다. 에드워드 호웰이라는 이분이 이 효소의 선구자인데, 이 말을 맨 처음 한 이분이에요. 효소는 생명의 스파크다. 생명의 성냥불이다. 생명의 이제 이렇게 했고, 기후에 이제 이 학자가 이 효소 연구를 정착시킵니다. 그러면서 효소라는 이제 이것을 이분이 이제 정리하는데, 효소하고 효모 안에 있는 게 효소다. 이제 일적으로 효소를 정의합니다. 효소는 식품의 커다란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분자들의 작은 분자로 분해하고 장에서 혈류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세포 구성이 되는 분자를 형성하여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를 저장, 방출하는 물질. 이분의 연구 논문이 브리테니커 세계 백과사전에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옮겨야 되겠죠. 여러분,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우리의 심장을 봅니다. 심장. 동방결절, 저게 발전소예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심실결절, 이거 전기가 중간에서 점거하는 변전소예요. 히스 속, 이것은 심장 안에 있는 전선이에요. 이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에요. 자, 이렇게 전기가 되어지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 동방결절, 여기 동방결절, 이 동방결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히스 속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 심장이 쿵쾅하고 쿵쾅 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의 스파크의 그 과정을 좀 보면은요, 자, 이게 나옵니다. 아까 했던 거 그냥 지나가죠. 자, 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심장이 뛰는 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대 교과서에는 심장 그 해부학의 심장이 뛰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해놓은 다음에 It's mystery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신비하다 이거예요. 심장이 뛰는 걸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왜 뛰는 건지 이해를 아직도 의학에서 과학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정확히 풀이 못하고 아마 이래서 뛰는 것이다 라는 걸 잠시 설명드릴게요.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은요, 이런 저런 의학 과학을 다 봤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장을 뛰게 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효소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거의 뭐예요? 쿵쾅 1분에 몇 번 뜁니까? 보통 70에서 80번 뛰잖아요. 7, 80번을 터치하셔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의인을 시험하사 그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여 왜 그런가 보십시다. 자, 동방결절에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 동방결절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칼륨, 나트륨, 칼슘의 이 작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 동방결절 어때? 칼륨이 동방결절로 쏙 들어갑니다. 계속 칼륨이 들어가요. 칼륨이 들어가면은 요 동방결절에 있는 나트륨과 칼슘이 밖으로 배출되어져요. 요게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생리학의 심장이 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칼륨이 들어가고 칼슘과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요. 이게 교환이 된대요. 끊임없이 교환이 되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해서 우리의 몸에 심장이 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게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칼륨이 들어가고 칼슘과 나트륨이 나간다고 해서 전기가 발생할까요? 발생할까요? 여기에서 의학의, 과학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발생할 수 없어요. 누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까? 아, 내가 그냥 산 게 아니었네요. 내 심장이 뛰어야 내가 살았는데 1분에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뛰어요. 심장이 약 30만 번 뛴다 그러잖아요. 이게 최소한 하나님께서 뭐 몇 번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30만 번을 터치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살게 하십니까? 아,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뛰게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지, 죽을 때까지. 이 작용을 통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칼륨이 들어가고 칼슘과 나트륨이 나가고 어디에서 동방결절에서 심장의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동방결절에서 칼륨 들어가고 칼슘 나트륨이 나가고 이게 계속 되어져서 뭐 스파크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죠. 이게 뭐예요? 효소가 이걸 한다면 효소가 뭐예요? 칼륨 들어가게, 나트륨, 칼슘 나오게. 누가 한다고 이게? 스파크. 그렇죠? 이게 매 초마다 뭐예요? 이 심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죠. 우리의 몸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일어나죠. 근육에서 일어나지, 뇌에서 일어나지, 뭐 다 전체 모든 우리의 이 오장육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우리의 세포마다 뭐가 효소가. 그래야지 눈이 깜빡거리고. 여러분, 효소가 있어서 눈이 깜빡거리는 거고 심장이 뛰는 거고 숨을 쉬는 거고. 효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중요합니까? 아무리 건강식을 하고 지방질, 단백질, 영양소를 풍부하게 흡수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효소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계단으로 표시하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혈액도,
우리의 몸의 세포도 모든 신체가 다 음식은 식품 효소, 혈액은 소화 효소, 세포는 대사 효소, 신체 그래서 웰빙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음식, 어떤 피, 어떤 뭐 효소, 뭐 체내 효소 등 모든 것이 우리의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효소 작용이 없으면은 생명이 딱 끝납니다. 정말 중요하죠. 효소 작용. 그래서 이 효소 작용은 우리의 몸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의 몸을 재생시키는데 매우 필요한데, 여러분 효소가 저렇게 많아요. 우리의 몸에 체내에 약 3,000조 효소가 있대요. 3,000조. 파악된 것만 약 3,000종밖에 안 돼요. 한 효소가 300만 번 작용을 해서 우리의 몸의 모든 눈 깜빡이고 숨 쉬고 심장 뛰고 하는 것에 약 한 효소가 300만 번 작동을 하더래요. 그리고 뭐예요? 인체의 기본 영양소가 약 50가지 활성소인데 아무리 음식을 잘 섭취해도 효소 작용이 없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배설되거나 독소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효소를 좀 고려해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에는요 효소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체내 효소가 있어요. 체내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음식으로 흡수하는 흡수 효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체내 효소가 더 중요합니다. 자, 체내 효소는 이렇습니다.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가 우리의 몸의 체내 효소이고 나머지 식물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또 효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어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평생 사용할 양의 체내 효소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으로 하십시다. 100살 살 경우에 100이라 하십시다. 태어나는 순간 100이에요. 근데 그 100이라는 체내 효소가 이제 분비되어지는데 계속 분비되어집니다. 노인이 70세 이상 되면은 남은 효소가 10%밖에 없대요. 우리 몸의 체내 효소가. 그러니까 체내 효소가 많을수록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적을수록 뭐예요? 노화가 촉진되고 병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이 효소가 70이 돼도 40, 50%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20, 30대인데도 뭐예요? 효소가 확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 효소가 많이 줄어들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효소를 많이 쓰면은 많이 줄어들어요. 언제 많이 쓰여질까요? 너무 힘들게 살았다 할지, 너무 과로했다 할지, 또요 과식. 장수 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의 몸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 만큼 뭐예요? 소화 요소가 뭐예요? 체내 소화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소진이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뭐예요? 적게 조금씩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몸에 체내 요소가 이건 더 이상 저장이 안 돼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많이 증가될 수 없어요. 남아있는 효소가 있죠. 그나마 뭐예요? 조금씩 덜 사용되게 그렇게 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체외 효소는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의 효소를 보면은요 이런 3대 영양소가 소화될 때 이 아밀라제, 제가 들어가는 게 다 효소예요. 제 다 들어가 있죠. 이거도. 자,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에서 당분, 지방산 등등을 다 뭐예요? 이 효소가 이것들을 우리의 몸에서 이제 소화, 흡수되어집니다. 그리고 합성시키고 분해시키고 계속 우리의 몸에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촉진하면서 드디어 우리의 몸에 피부를 만들어내고 근육을 만들어내고 뼈를 만들어내고 각종 모든 장기를 만들어내고 피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뭐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뭐라고요? 효소예요. 자, 우리의 몸에 효자 이게 효소의 모양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효소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저렇게 딱 흡수 분해를 시키는데 속도가 뭐예요? 이건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버려요. 이래서 뭐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영양소,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을 이 효소가 뭐예요? 분해시키고 흡수시키고 배출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효소란 말이에요. 참 중요해요.
자, 문제는 현대인들의 효소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저 김경수 교수가 한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인스턴트 식품이다. 치킨,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과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뭐예요? 효소가 많이 소진이 되어져요. 그래서 효소는 채소나 과일에 많은데 현대인들의 밥상 90% 이상이 대부분 화시. 효소는요 48도 이상 가열되면 다 죽어요. 식품으로 섭취하는 효소가. 체내에 있는 효소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식품으로 섭취하는 효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48도 이상 가열한 모든 식품에는 효소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푹 삶은 이제 어떤 그런 무슨 뭐 국이랄지 또 푹 삶은 나물이랄지 효소가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때마다 뭐예요? 야채를 먹죠. 얼마나 풍부해요. 예?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효소 분비량도 줄어든다. 노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소화 효소가 절반 이상 적다. 효소 분비는 어렸을 때 가장 많고 40, 50대 기점으로 이제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40, 50대 이후에 뭐예요? 병이 많은 이유가 그게요. 50대, 60대 이제 갈수록 병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효소가 부족하다. 체내 효소가 줄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효소를 좀 잠깐 살펴봅니다. 효소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효소 광고 문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량의 효소를 갖고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이나 노화에 따라 점점 고갈된다. 맞죠?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우리의 몸 효소가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해 줘야 된다. 맞죠? 그런데 이럴 때 뭘 먹으라고요? 이게 효소 광고예요. 산화초 효소나 발효 효소가 그 대안이고 보약이다. 그래서 효소 식품들이 뭐예요? 많이 판매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부산대 미생물학과 이태호 교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효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곡물 효소를 예를 들었는데, 이런 이제 곡물들입니다. 이 곡물들에게 이제 미생물 누르곰팡이를 배양을 시킨대요.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곡물 효소가 이제 그렇단 말이죠. 몇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를 생산하긴 합니다. 이제 메주나 누룩과 다르지 않는 제품인데, 이제 메주나 누룩도 사실은 뭐예요? 이걸로 말하면 효소 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미생물이 효소를 생산하는 것은 일부 이제 그것이고,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곡물 효소는 메주나 누룩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 비싼 돈 주고 효소 식품들을 사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소화가 잘 되겠죠. 이제 왜? 이미 미생물이 다 영양소를 분해해 놨으니까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청국장, 메주, 곰팡이 뭐 나쁠 뿐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콩을 먹어도 이런 아미노산이 우리의 소화 요소에 의해 자연히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원래 콩 등 곡물에는 유리 아미노산이 거의 없거나 미량으로 있다. 곡물에 미생물을 키우면 발효 단백질로부터 아미노산이 유리돼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메주나 청국장처럼. 이게 효소, 이제 곡물 효소 식품이 매우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일반 이제 효소를 많이 담죠. 뭐 이건 산화초 효소, 무슨 뭐 매실 효소 등등 뭐 효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효소 식품이 진짠가 보십시다. 자, 뭐든지 이제 열매를 따서 이제 1대1로 뭐예요? 유리병에다가 이제 그 야채든지 뭐 따온 이제 뭐 어떤 이제 식품을 1대1로 뭐예요? 설탕을 넣습니다. 1대1 비율로. 자, 설탕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소금이 이제 물을 빼내는 것처럼 설탕 물도 뭐예요? 설탕도 녹아지면서 그 뭐 매실 속에 있는 물을 빼냅니다. 이걸 삼투압이라 그래요. 이제 쩔어지는 거죠. 자, 삼투압 일이 일어나면서 저 설탕이 어떻게 되는가? 저 설탕이 이렇게 이 식품 안에서 바뀝니다. 포도당이나 단당으로 이게 바뀝니다. 뭐하고 섞이면서요? 이 매실즙하고 매실 에키스하고. 그래서 요 설탕이 뭐예요?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냥 설탕 먹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의 몸에 좋겠죠. 그러면서 요 메실액은 이제 수용성 파이토케미칼로 그 안에서 바뀌어요. 절대 나쁘지 않죠. 이렇게 메실 효소 무슨 뭐 수많은 효소들 이제 이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뭐 1년쯤 지나서 뭐요? 이게 안에서 숙성되어집니다. 숙성이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실 효소라고 이제 붙여진 이 식품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숙성이 된 요 메실 효소라고 하는 이 식품을 분석해 봤을 때 30% 이상이 뭐가 돼요? 저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 액은 발효액은 메실액이죠. 이 메실액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발효가 더 심하면은 술이 되든지 혹은 식초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수용성 파이토케미칼 과당과 포도당으로 되어져요. 요게 메실 요소의 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럼 이것을 뭐요? 음식에 넣어서 조리하면은 뭐요? 훨씬 맛이 있겠죠. 소화도 잘 되겠죠. 좋은 식품이긴 하나 효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효소가 아니고 뭐요? 사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메실 뭐라고요? 숙성액이에요. 또 다른 이름으로 메실 발효액이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효소 식품이 다 효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효소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발효액 혹은 뭐예요? 숙성액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효소 식품 없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영양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효소가 들어있는 식품이 뭘까요? 야채와 과일 속에 들어있어요. 야채와 과일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점심 때 먹는 그 야채 속에 뭐요? 저는 먹을수록 귀하고 맛있는 게 저 우리 직접 재배한 유기농 저 야채들, 저 채소들. 저 채소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효소가 들어있어요. 체외 흡수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뭐예요? 충분히 효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놨어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를 이미 창세 전에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라. 인간 창조에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는 우리 창조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식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육식보다도 뭘 좀 많이 먹으라고요? 채식을 좀 많이 해라. 채식을 좀 많이 해라. 왜? 그 채소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그나마 소진된 효소를 뭐요? 보충할 수 있으니 제발 그냥 몸에 좋으니까 이 채소를 먹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요? 채소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효소가 들어있다. 이 채소 속에 효소가 고갈된 내 몸의 효소를 뭐요? 대신해 줄 수 있고 이 효소 작용으로 뭐요? 영양소 흡수 조각이 잘 되고 NK셀이 활성화되고 항암 작용이 일어나고 내 몸에 그 좋은 형상 피가 깨끗해지고 그런 모든 독소를 배출해주고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일어나는 이 효소 이걸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숨 쉬니까 살았고요, 물 마시니까 살았고, 음식을 먹어서 살았고, 그리고 뭐요? 잠을 자니까 살았고, 운동을 해서 살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고 숨 쉬게 해주셨더라고요. 누가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를 물 마시게 해줬고 그분이 음식을 먹게 해줬고 그래서 먹은 음식들이 뭐요? 내 몸의 효소에 의해서 다 소화 흡수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뭐요? 몸이 건강하니까 잠 잘 잘 수 있었고 내가 운동에 움직여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까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까요?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몸 상태가 아니고 마음 상태예요. 특히 암 투병하신 분들은 몸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래 효소가 그렇게 내 몸에서 작용을 해.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분명히 낫게 하시겠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살게 하시겠다.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시고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이미 창세전에 다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효소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 병이 낫더라고요. 이분 유방암 말기였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증 없이 잘 죽을까를 생각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술과 항암으로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럼 뭐하러 수술해요? 뭐하러 항암해요? 수술하고 항암하면 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답이 뭐예요? 알 수 없다. 의사한테 더 이상 나의 몸을 맡기지 않겠다며 병원을 나왔다. 뉴스타트에 와서 뉴스타트를 했다.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픔 없이 잘 죽기 위해서. 새벽 2시에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가 기도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돈 벌었던 시절 죄가 생각나 하나씩 하나씩 회개 기도를 하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거짓말 많이 해요? 하죠. 그래 돈을 버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통증은 어떠십니까? 하며 묻길래 아차 하며 생각하니 그 와중에 통증이 없어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기도했다. 그 외에 하지 정맥류, 악성빈혈, 심하게 안 좋은 무릎까지도 깨끗이 나온 줄 모르고 있었다. 심신의 평안이 찾아왔다. 아픈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통증도 사라지고 온갖 질병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몸에 무슨 작용? 효소 작용을 활성화시켜 주셔가지고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손발이 늘 차가워 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살던 내가 이제 손발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 죽고 싶었던 고통이 이제 다 없어지고 나는 내 몸을 치료하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뉴스타트 요양병원에서 가르치는 뉴스타트만 할 뿐이다. 무엇을 향해 달려왔나? 세상이 시시해졌다. 그동안 4년 6개월 꿈만 같았던 그 세월을 되돌아보니 암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는다. 치유와 회복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천혜의 환경이 뛰어난 이 뉴스타트 요양병원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 날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어요. 함께 해돋이를 봤습니다. 이번 이렇게 살아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새해를 보면서 드리더라고요. 지금도 건강하게 완전히 완치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내 건강은 못 챙겼다. 병원에서 나를 보고 암 환자라 진단했지. 눈물 나고 서러워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것저것 다 해봤다. 지나버린 세월들이 너무 후회스럽다. 안 걸려봤냐?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강사하고 기운 빠져 고통 물면 심해졌다. 에덴 요양병원 와서 살 길을 찾았지. 앞에 보면 푸르른 산 중령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런 축복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완치될 거야. 주무시고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남편이 말리고 자식들이 뭐라
인생 나무리에 살 거야. 아싸, 뉴스타트 배우고,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웃고 울고 노래했다. 난 이제 죽기는 다 틀렸다.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옆 사람에게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는 어깨 동무하시고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우린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린 완치될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고 웃고 살아왔던 아름다운 시간도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건강 강의 말씀 강의 선배들의 해본 이야기, 건강 강의 말씀 강의 선배들의 해본 이야기. 내 마음을 울린다. 나는 살 거야. 난 이제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저거 새우 한 방울이야.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너는 완치될 거야. 옆 사람에게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는 완치될 거야. 우리는 박수 한번 쳐요. 예. 화이팅! 빨리 완쾌되십시오. 예.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효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함께 했습니다. 내 몸에 잠재되는 효소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잠재되어 있는 효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 효소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효소의 역할을 잘 해줘서 암이 회복되어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남은 생명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잘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수요일 저녁 7시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